감독이 갑자기 저를 방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방에 이제 감독이 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문을 탁 닫으시더니 불을 탁 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데뷔할 때 막 이제 코올린 막내 때라 아유 감독님 나 때리려고 그러시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깜깜한 그 방에서. 그러더니 감독이 갑자기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명 감독 이런 분위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방이 쪽창으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시길래 나 좋아하시나? 남자 좋아하시나? 예.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 혹시 밤에 밖에서 찍으면 변수들이 생겨서 원래 생각했던 거 말고 다르게 찍었는데 좋은 게 있었냐 그런 뜻인가요? 네. 저희들은 계획한 대로 찍은 것이 거의 없고요.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오늘 이 씬을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거의 많은 컷이 그런 컷이에요. 첫 번째 화장실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되게 하이파이브하고 할 때는 멀리서 이제 그 엔드 부분 이제 저 끝 부분만 이렇게 밟다가 이제 전두광 얼굴에 되게 화나다고 그거는 머리가 대머리여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조명 감독님과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를 여쭤보고 싶은 또 공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저는 이제 그 전두광이 그 거사를 계획하면서 뭐 후배나 뭐 선배들 다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작전을 해야 하는 그 집 안 장면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거기서 한창 얘기를 주고받고 이제 앉은 채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차례로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는 형광등이죠. 그 불빛도 이제 지금 찾아보기 힘든 불빛인데 차례대로 이제 전두광이 한번 끄고 노태권이 한번 끄잖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이 한 번씩 우리나라를 헤쳐먹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차례차례 끄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인 공간이어서 저는 그 전두광 집 내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조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12년 전에 이제 감독님 감기라는 영화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제가 그때 프로덕션하게 이제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감독이 갑자기 저를 방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방에 이제 감독님 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문을 탁 닫으시더니 불을 탁 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데뷔할 때 막 이제 코올린 막내 때라 아유 감독님 나 때리려고 그러시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깜깜한 그 방에서. 그러더니 감독이 갑자기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명 감독 이런 분위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방이 쪽창으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시길래 나 좋아하시나? 남자 좋아하시나? 예. 그러더니 감독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감독님이 예전에 보신 뭐 프랑스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이제 그 극 중 한 장면이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싸우다가 남자 주인공이 이제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자 주인공이 쫓아가요. 계속 따지려고. 그리고 들어가다 그 방을 이제 들어가면서 옆에 이렇게 세워진 스탠드 라인이 발에 탁 걸려서 그게 넘어졌는데 깜깜한 방에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빛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때 감독이 하신 말씀이 그게 그 캐릭터가 이렇게 이제 그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데 훨씬 더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 집중력 그 사람한테 되게 집중하게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물론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도 감독의 얼굴에 되게 집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감독님 이제 쓰신 시나리오에 그 반란군들이 모여 있는 그 전두광의 그 사랑방에서 그 불을 끄는 씬을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아 이거 진짜 타고난 선택이다. 그러니까 조명하는 입장으로서는 이건 너무 좋은 그 깜깜한 불을 탁 끄면서 이제 전두광이 이제 뭔가를 이 작당을 벌일 때 이 사람한테 몰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불 껐으면 불 끄고 난 뒤에 세팅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감독이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게 좀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확실히 감독님은 제가 인정하는 최고의 비주얼리스트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근영 그 감독님도 여쭤보면 이제 그 전두광의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사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뭐 이른바 뭐 군인들 공간은 우리 좀 익히 좀 짐작하기도 하고 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 전두광의 그 이전 사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는 바도 없고 과연 어떻게 조금 꾸밀까 되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영화 보는 내내 중간에 그 어둠에 빠진 그 순간이 싹 그 영화를 보는데 뭔가 이 긴장감 그들의 어떤 그 느낌을 확 땡겨주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표현했냐 뭐 그거는 이제 뭐 잘하면 되는 건데 뭐 그 군대 내부의 어떤 우리가 비밀스러운 공간들 그 자료도 없는 그런 공간들이죠. 비투벙커 육군 참모총장 공간 자료 없잖아요. 뭐 없는 그런 공간들이지만 감독님하고 그 한 10여 년 가량 되는 그 시대의 어떤 모든 그런 자료들을 돌려보면서 계속 그 영화적으로 상상을 하고 그 이 시나리오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 비주얼이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그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간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군 부대의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공간들에 비해서 그 가정집은 정말 그 시대에 그 군인들이 그 모여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 뭐 천정 뭐 할 것 없이 다 손을 보면서 이제 그 공간의 어떤 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감독님이 콘티를 하면서 그 공간이 이제 블랙으로 떨어질 건 알고 있었고 뭐 이런 다 알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요? 최선의 어떤 그 공간의 그 호흡과 그 기운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치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훈 대표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공간들이 설정이 됐을 때 가령 이제 뭐 그 창밖 풍경이라던가 혹은 뭐 차창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직접 다 작업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컷수가 이게 CG 컷이 들어가는데 그런 작업들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차창이나 뭐 창문 밖 배경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공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공간들을 찍었어도 뭐 그 같은 위치에서 찍어도 지금 다 시대가 변했고 또 현대물들이 다 들어가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안사 외경 같은 경우도 실제 그 위치에 가서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찍어봤었고요. 그 감독님과 처음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감독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게 고증이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화적으로 극적으로 좀 더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라고 그 여쭤봤을 때 감독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신 건 그 중간쯤에 있어야 된다. 영화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위치에 정확하게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고증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영화라는 게 그 시대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현도 하면서 또 극적으로 또 미적으로 완성도 있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창문도 하나하나 그 배경도 뭐 여러 번 뭐 수정을 거쳤지만 그 시대의 어떤 그 공기 또 그때는 지금보다 약간 그 환경 오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개들이 좀 그러니까 스모그라고 하죠. 스모그들이 좀 깔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쯤에서 그 객석 질문을 몇 개 받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 나오는 장소마다 보면 이제 현판이 현판이 걸려 있고 거기에 사자성어로 된 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보면은 백절부유,
백전 무태, 그리고 풍리마산, 사즉생, 이게 각 인물들을 표현하는 것 같은 사자성어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상호 총장 방에 있는 매소성 전투 민속화 그 그림도 그렇고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감독님은 인물마다 일부러 다르게 설정하셨던 건지 참고하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30경비단 건물에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에서 자기기를 안 쓰고 약간 다른 한자를 쓰신 것 같은데 그 다르게 쓰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장근영 감독께서 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판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그 각 공간마다 필요한 그런 현판들을 감독님이 제시를 먼저 해주셨어요. 어떤 공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명필들을 찾아서 이렇게 직접 쓴 거를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 그림 같은 경우도 공간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 뒤에 전쟁 기록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감독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허락된 그런 그림 중에서 그나마 좀 제일 그 상황과 뭐 맞다기보다는 그냥 좀 그래도 그 공간에 걸려 있을 법한 그런 그림으로 해서 제작을 자체 그 유화로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요 걸었던 거고요. 그 외에 뭐 말씀하신 그 뭐 한자 오타가 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해서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손자에 나오는 말인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건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나와서 이긴다.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보다 세면 나는 도망가야 되고 상대가 나보다 약하면 내가 공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손자에 나오는 정확한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잘못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 외에 공간에 나오는 그런 군 부대 구호는 그 당시 그 부대의 구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중반부부터는 쭉 이제 밤신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밤신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특히 야외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변수가 많았을 텐데, 그런 경우에 초기 콘티보다 현장에서 변경이 된 촬영이나 디렉팅으로 생각보다 더 좋은 컷이 나왔던 게 있었다면 관객들이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씬들이 있으실까요? 이건 이목의 감독님께 만회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 혹시 밤에 밖에서 찍으면 변수들이 생겨서 원래 생각했던 거 말고 다르게 찍었는데 좋은 게 있었냐 그런 뜻인가요? 네. 저희들은 계획한 대로 찍은 것이 거의 없고요.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오늘 이 씬을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거의 많은 컷이 그런 컷이에요. 그 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 이걸 이렇게 찍겠다라고 생각하는 컷은 큰 VFX, 그러니까 CG 관련된 이슈가 있는 컷 이외에는 감독님이 아까 리허설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리허설이 인물만 리허설이 아니라 그 탱크 다 포함이에요. 그 여기 나온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변수죠. 모든 게 다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대부분의 컷이 그렇게 찍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답답하시면 한 말씀 하시죠. 정말 그 시간이 아쉽지만요. 딱 한 분만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두광하고 노태권이 하이파이브하는 그 화장실 씬하고 마지막에 이제 전두광이 승리를 하고 다시 그 욕망의 뱃살을 위해서 찾은 화장실 씬에서 그 노태권하고 전두광이 하이파이브 할 때는 약간 멀리서 하시고 그쪽만 조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두광은 좀 인물 쪽으로 좀 조명을 더 밝게 하고 굉장히 인물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그 두 신의 차이점은 어떤 데 주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그 화장실 씬이 조커가 그 화장실 댄스 3명을 죽이고 찾은 화장실 댄스를 약간 연상하는 광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광인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또 조명적인 부분이나 촬영적인 부분 또는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게 주력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조명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저는 보셨죠? 저는 일반인이고 네 번째 관람하면서 그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 주말 무대 인사까지 하면 5번 이상 찍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명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전혀 지식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 화장실 씬을 말씀드리면 그 어쨌든 전두광이라는 캐릭터의 욕망의 배설구기도 하고 그 두 번째 엔딩에서 이제 찍을 때 그 화장실 씬에서는 좀 감독님하고 현장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약간 조명적으로 그 화장실을 되게 밝히고 환하게 찍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전두광이 이제 불을 끈 채로 세수할 때 말고는 엔딩에서는 좀 이 사람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야망을 좀 성취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좀 더 적나라하게 또 소변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감독님하고 그때 저 황정민 배우님하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저 각자의 이제 생각도 얘기를 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테스트할 때 환하게 밝히고도 한번 찍고 끄고 이제 이제 되게 퍼스펙티브 이렇게 제 끝 부분만 이제 라이트를 한 상태에서 두 가지 버전을 한번 찍어보고 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끄고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화장실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되게 하이파이브하고 할 때는 멀리서 이제 그 엔드 부분 이제 저 끝 부분만 이렇게 밟다가 이제 전두광 얼굴에 되게 화나다고, 그거는 머리가 대머리여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사이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두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정면으로 가면 이제 머리가 워낙 이제 다 벗겨져 있다 보니까 특별히 라이팅이 바뀐 거는 없고요. 이게 좀 다른 설명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되게 역사적인 사실, 고정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영화적으로 재해석해서 영화적인 또 재해석으로 되게 재미있는 이런 시나리오에 재미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라 이게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이제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재현하는 데 이때 첫 번째 그 포커스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세팅이나 라이팅을 설정을 할 때 그 현장에 있는 주변에 있는 프랙티컬 라이트에서 다 소스를 찾으려고 했어요.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경광등, 뭐 서치라이트, 뭐 가로등, 뭐 이게 좀 더 다른 얘기로 새끼는 한데 최대한 사실적인 표현을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헌 감독님도 그 촬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 장면요? 그 장면 찍을 때 정민이 형, 황정민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두 분이 한 1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화장실에 두 분 앉아가지고 1시간 더 넘었죠. 근데 그 장면을 사실은 처음에 시나리오에 그 장면을 감독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솔직히 말해서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참 시나리오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고, 근데 그래서 처음에 제 기억에는 미술 감독이 화장실을 진짜 작게 만들었거든요. 어차피 한두 씬밖에 안 찍으니까. 근데 감독님이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 화장실을. 그래서 화장실을 왜 이렇게 키우시지? 그때까지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30경비단 상황 다 찍고 이제 마지막에 그 화장실 장면을 찍었는데 두 분이 한참 얘기하는데 카메라를 그 세트 길이가 아마 저 복도에서 한 이 정도까지 되게 컸어요. 우리 다른 세트 웬만한 세트보다 되게 큰 세트였어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저쪽 끝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감독님이랑 정민이랑 한 꽤 오랫동안 두 분이서 계속 얘기를 그 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정리가 됐다. 자 찍자. 근데 어떻게 찍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어떻게 뭘 할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감독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 제가 알아서 한대.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냥 카메라 돌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정민이 형이 저기서 미친 듯이 웃으면서 프레이밍을 하는데 죽이더라고. 그걸 그냥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을. 정민 씨 웃는 거를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아 감독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저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저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고 미친 듯이 웃으면서 하는데 이게 저 마귀는 뭐지 약간. 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진짜 좀 약간 소름 돋거든요. 아 그래. 아니 저도 그랬어 찍을 때. 그 감독님이랑 두 분이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을 그게 카메라가 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모니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니터를 이렇게 찍었어요. 두 분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앉아서 그 우리 현장에서 두 명의 전두광이라고 이렇게 그 사진이 되게 좋아요. 다음에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계속 손톱을 뜯으시면서. 아니 그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정민 씨가 웃으러 들어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민 씨가 오고 있고 우리는 정민 씨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 때 정민 씨가 웃으면 들어오면 스태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게 관객들 반응일 거라고 생각해갖고 저도 알았지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 본 자기가 찍은 거를 자기가 본 그 정민 씨도 좀 쇼킹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네, 시간이 너무 아쉽고요. 어쨌건 그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용수 PD님부터 그냥 짧게 인사로 끝내지 마시고요. 사실 이 작품이 지금 되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GV 자리가 마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렇게 진짜 그 원팀이 정말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실감을 다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용수 PD님도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어쨌든 감독님이랑 처음 시작 물론 뭐 지금 키스텝 분들은 더 이전부터 감독님이랑 많이 논의를 하셨겠지만 프리 프로덕션을 시작하고 이제 작품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감독님이랑 있었었는데 감독님 어쨌든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감독님께서 노력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추려고 또 많이 연구도 하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를 하실 때 그리고 촬영을 할 때 그리고 지금 촬영이 끝나고 후반 작업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그 연구한 결과물이 어쨌든 많은 관객분들에게 통한다는 것들이 너무 약간 뿌듯하고 그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의 정답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되게 많은데 뭐 배우분들이 무대 인사 때 하셨던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연구하고 답이 없는 거에 답을 정해주시는 건 사실 관객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시냐가 되게 중요한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 이상을 관객분들이 봐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보다 한참 선배님 분들인데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영광이고요.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 10월부터 올해 11월 초까지 쉼없이 고민도 하고 또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감독님과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왔었는데 지금 어쨌든 관객들께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고생했던 것들이 관객들 반응으로 인해서 많이 저희도 좀 성취가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의 의도라든지 저희가 고생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좀 더 많이 보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감독님 여러 스태프들과 이 자리에 같이 하게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처음 봤고 되게 무거웠어요. 그리고 감독님하고 그거를 진행하기까지 아까 촬영 감독님은 계속 농담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 조명관에서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 감독님이야 저희들은 정말 좀 이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진지하고 좀 치열하고 좀 제대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풀이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다 서로가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기술시사 하고 나서 제가 촬영 감독님한테 그랬습니다. 촬영 감독님 정말 잘 봤습니다라고 제가 촬영 감독님한테 완전히 그냥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드렸죠. 촬영 감독이 되게 지금 이렇게 우스게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진지하게 그거를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콘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 감독님의 어떤 그런 그 힘과 그 연출력과 우리가 좀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도 좀 이 작품에 참여한 거에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의 시대적 배경 1979년도는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미술 감독님이 이제 훌륭하게 그 시대를 되게 잘 재현해 주셔서 꼭 그 시대를 살아본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잘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공부하게 된 기회이기도 하고 이걸 지금이라도 제대로 잘 알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선배 감독님들한테 되게 고맙고요. 그리고 영화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그동안 영화를 좀 한 20 몇 편 찍었는데요.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영화가 별로 많지 않아요. 외면받는 영화가 더 많고. 근데 이제 찍을 때마다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그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영화가 많이 없거든요. 영화도 많이 없고 제작되는 편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기가 힘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의 봄이 개봉을 해서 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봐주시니까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고
영화가 주는 힘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그걸 저한테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느끼는 감동처럼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인터넷에 루머가 돌더라고요. 저희 영화가 그 첫 번째 편집본이 5시간짜리가 있더라고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고요. 그 제가 촬영을 하면서 그 세종로로 들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이태신이 출동하는 장면까지 찍고 나서 그 뒤는 다 이제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이태신이 진격할 때부터는 사실 좀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허구로 향해서 가지만 사람들한테 이것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모기 감독이 이제 클로즈업을 찍어서 카메라가 쭉 빠지면 기껏 카메라가 다 빠졌을 때 결국 그 진짜 하나의 사진으로 똑같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좀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현장 편집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저희 현장 편집 기사가 그 정원준이라는 분인데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편집 감독인 편집의 신 그 김상범 편집 감독님이 이 영화를 편집해 주셨는데 그분의 조수예요. 그래서 그분의 조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 편집 기사를 맡겼는데 너무 잘하는데 그 제가 이제 같이 매일 촬영 끝나면 그 방에서 이제 편집하고 그랬는데 제가 세종로 할 때부터는 나는 이제부터 편집에 관여 안 하고 편집에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뒤를 다 붙여버렸어요. 그냥 하나도 편집을 안 하고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안 된다 해서 빨리 좀 잘라라 그래서 붙여놨더니 그게 3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일 정돈되지 않은 길이가 있는 게 3시간이 고작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2시간 반으로 줄이고 20분으로 줄이고 15분으로 줄여서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된 것이니까 5시간짜리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랑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한 분이 저기 계신 정재훈 슈퍼바이저가 사실은 스튜디오 하이라고 하는 신생 CG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근데 제가 왜 저는 그 신생 작은 회사의 대표님이랑 저분은 유명한 슈퍼바이저지만 같이 했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의 그 CG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주 젊은 회사지만 굉장히 필사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들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 회사가 이제 저 정재훈이라는 사람이 아마 지금도 유명했지만 앞으로도 한국 VF사에 큰 이름을 남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오늘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용수 PD는 이제 조금 그 조수였을 때부터 저랑 일했지만 이번 영화의 처음과 끝을 저랑 내내 매일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용수 PD는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저의 완벽한 동반자였기 때문에 뭐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이용수 PD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들떠있고 기분 좋은 이유는 유목의 촬영 감독, 또 장근영 미술 감독, 이성환 미술 감독 제가 동료들이지만 또 저보다 조금 후배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제가 영화 찍을 수가 없어요. 뭐 이분들의 필모그래피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 찾아보시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겠지만 이분들은 너무너무 프로입니다. 그리고 절대 감독 말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독 말 듣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뛰어난 스텝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그 비싼 돈을 주고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저는 저희 스태프들하고 남들이 보면 좀 김성수를 이모기하고 왜 맨날 싸우는 거야 할 정도로 현상에서 언성도 높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남들이 볼 때 불협화음하고 콘테웨이 할 때 보면 밖에서 싸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솔직히 합의가 되는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합의가 된 척하고 그냥 하는데 대신 그 불안정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그 약간의 그 뭔가 결여된 상태로 현장을 나갔을 때 우리가 그 현장의 조건에서
뭔가 치열하게 또 여기서 맞춰서 하자 그럴 때 그때 비로소 뭔가 하나가 완성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와 우리가 이 양면을 잘 지켰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날 촬영이 끝날 때 이렇게 서로 눈빛으로 교환하는 그 매직 아워가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뭐 제가 여러 차례 밝혔고 또 앞으로도 이분들하고 일할 거고 또 이 영화가 좀 더 잘 되면 좀 저희가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꼭 그런 그 정치적인 사건 또 배우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다 이제 이야기가 된 다음에 저희 스태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특히 이목의 천은 감독하고 저는 좀 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 훌륭한 스태프들이 오늘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까 질문하신 분 드리려고 그 포스터에다가 저희 스태프들만 사인한 그 레어 아이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배우들이 쓴 포스터는 굉장히 많이 제기돼서 널리 뿌려지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저하고 저기 스태프들이 이제 그 사인한 포스터 배우들 사인이 없어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진짜 레어 아이템입니다. 그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지부에 오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팬들은 3시간짜리를 내놓아라라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정말 좋은 말씀 드려주신 오늘 참석자분들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